자, 여기서, 이제 무기력에 피곤함, 기운이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요. 기침, 가래, 후각, 미각의 변화까지 있고, 심장 박동 이상도 있고요. 우울감도 있고, 호흡 곤란까지 있고, 와, 근육통에 저린 것까지 있는 이런,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 사는 게 제일 낫겠네요. 자, 이 증상들의 답은 뭘까요? 아시는 분, 퀴즈. 네. 롱 코비드. 롱 코비드 너무 말이 어렵죠? 코비드를 오랫동안 한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요, 이제는 코로나에서 더 길게 가는 코로나 감염 후유증, 롱 코비드 증후군을 얘기하는데요. 롱 코비드는요,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외국어들이 난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더믹, 팬데믹, 부스터, 너무나 말들이 다 그냥 마음에 꽂히기도 전에 너무너무 빨리 넘어가잖아요. 다른 말로 그냥 코로나 감염 후유증이죠. 코로나 확진자 중 25에서 80%가요. 롱 코비드, 코로나 증후군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격리 해제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14일이었는데요. 지금 일주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격리 해제되면은 그 증상들이 딱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8일째 와고 약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얼마 전까지도 2주로 있었다고. 그때는 2주 아픈 거고 지금은 일주 만에 다 끝나는 거냐고.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신문에서 나오는 그 숫자에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줄 아는데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 충계 학술대 얼마 전에서 이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후유증이요. 롱 코비드가 피로하고 기침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마케팅은 뭐에 가야 된다? 피로 증후군으로 가야 돼요. 거기다가 기침. 굉장히 많은 쪽에 우리의 마케팅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이 컨셉을 알될 것인가. 메나텍의 전 제품이요. 기침과 피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증후군이 여기에 가장 많다는 거죠.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요. 피로나 집중력 저하나 호흡 곤란이나 미각과 후각도 상실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특히 누가? 중년 여성이 특히나 심하다고 미국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의 타켓은 뭐냐? 40대 후반의 여성에 집중적으로 메나텍 제품을 많은 속도로 전달하는 쪽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요. 약국에서의 마케팅은 롱 코비드 증후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POP 만들어서 좀 붙이려고 그래요. 저도 약국에서의 마케팅은 그렇게 또 메나텍의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하죠. 롱 코비드가 뭐냐면요. 와, 여기서 하니까 너무 안 보이네. 감염되었거나 확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이라고 WHO에서 얘기했는데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이에요. 바이러스가 기관지뿐만 아니라 폐, 심장 내 다양한 장기를 직접 공격을 해서 그거를 막기 위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자기 조직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라고 해요.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건 세포의 소통이 잘못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거 뭘까요? 세포의 당산술이 부족하게 된 걸 의미하죠. 그랬을 때 세포의 안테나가 없어졌을 때 자기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구 하나로 당사술이 얼마나 여기도 중요한가라는 거죠. 감염 초기부터 바이러스 양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나 메나텍 제품을 먹는다고 바이러스 하나도 안 들어올까요?
정말 바이러스를 내뿜는 바로 앞에서 바로 내뿜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거의 95% 바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너무 많은 바이러스의 오버액션이 되면서부터 세포의 당사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죠. 그래서 우리는 메나포를 바이러스 감염 초기부터 엄청나게 먹어서 세포에 어떻게 안테나를 많이 만들어서 적군, 아군을 구분할 수 있고 자기 조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글리코를 이해하신 분들 이 문장 하나로 바로 와, 엠불투스와 메나폴이 얼마나 코로나 감염 후유증의 핵심의 물질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조직을 병원체를 오인해서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있든지 또 다른 앱스타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있거나 또 당뇨병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인데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적혈구와 백혈구의 크기가 커지고요. 경직도가 높아진대요. 얘네가 경직되면은 우리의 모세 혈관보다 적혈구, 백혈구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면은 혈관에 박혀버리잖아요. 적혈구는 변형력이라는 게 있죠. 부드럽게 적혈구는 모양을 변형해 가면서 아주 가는 모세혈관을 유유히 떠다니죠. 근데 이 적혈구가 딱딱하게 돼버리면요. 모세혈관 자기보다 더 가는 모세혈관을 구부리고 들어갈 수가 없게끔 딱딱하게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서 혈관이 폐색되면서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맨 처음 슬라이드에 봤던 저림부터 근육통부터 수면장애부터 우리 몸 모든 조직의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맨 첫 슬라이드에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소 운반. 여기에 저는 또 바로 저는 떠올려요. 여기 메나텍 제품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뭘 떠올릴까요? 임팩트. 산소를 제대로 넣어주는 에너지 영양소 임팩트를 떠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엠브로메나폴이 베이스로 깔리면서 타겟팅하는 제품군들이 떠올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체계 교란이나 감염의 지속이나 신진대사 저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혈액순환이 더 잘 되시는 분, 질환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당사슬이 세포의 안테나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이 코로나 감염 후유증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요. 코로나 감염 후에 기도에 파괴된 상피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기도는 예민해져 작은 자국에도 기침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걸린 후에 마른 기침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완치됐는데 왜 기침은 남는 걸까요? 그래서 정말 약국에서 저는 뭐 코로나 우범지대 약국을 하잖아요.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판정을 받고 스스로 당당하게 약을 지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과거처럼 이제 꼭 죄인처럼 들어오세요. 어떤 경우는 문 앞에서 처방전 주면서 들어가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아니요, 들어오셔도 된다고. 다 풀렸다고. 하루에 뭐 거의 100명도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약국에 오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는데도 어떤 분은 죄인처럼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와, 양성을 바랐는데 음성이라면서 이렇게 오시는 젊은 친구들도 있는 게 요즘의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가냐는 건데요. 기침이 심하면 8주에서 오히려 그냥 만성적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상피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복구가 안 되는 건데요. 정말 저는 이 슬라이드 보고서 역시 여기 보면요. 건강한 그 폐세포입니다. 건강한 폐세포에는요. 이렇게 상피세포에 이게 보입니까? 솜털이?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제가 구글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이거 못 볼 거예요. 이거 보일까요? 당사슬.
이 당사슬이 여기에 충분하게 건강함이 있죠. 근데 코비드로 인해서 파괴가 돼버려요. 세포도 없어지고 아예 당사슬조차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세포에 들어오는 다양한 노폐물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쓸어서 밖으로 배출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우리는 호흡곤란, 산소 공급의 부족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슬이 있는 점액의 섬유 운동으로 이물질을 배출시켜서 정화한다라고 하죠. 이거를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더 확대해 보면은 무수히 많이 있는 당사슬층이 얼마나 회복도를 빠르게 하는지, 감염 후 기침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없애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